건담 헤비암즈는 1995년에 방영된 신기동 전기 건담 윙에 나오는 기체로 5 주인공 중 한 명인 트로와 바톤의 기체입니다. 걸어다니는 화약고로 유명하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헤비암즈냐? 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TV판에선 캐릭터는 좋았지만 정작 기체가 애매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이후 OVA로 나온 속편 신기동전기 건담 윙 엔드레스 왈츠에서 화려하게 나온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화약고가 별명인 주제에 별도의 장비 없이 대기권을 돌파하더니 중장형 기체인데 의미도 없는 7단 공중제비, 아무런 기능도 없이 오히려 한쪽 센서를 가리는 피에로 마스크, 하나하나 태클을 걸다 보니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멋있어 보이더군요. 헤비암즈는 애프터 크론이 195년에 발동된 오퍼레이션 메테오에 투입된 5개의 건담 중 하나로 화기 관제 시스템 전문인 닥터 S가 개발했습니다. 기체명인 헤비암즈는 무거운 팔들이 아니라 중무장이란 뜻이며 이후 적세력인 오즈에게선 건담 제로3란 코드네임을 받지요. 이 기체의 전법은 전함 3척에서 5배 육박하는 화력으로 적진에 돌격하여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진을 섬멸하는 것입니다. 제작자가 제작자인 만큼 윙건담 제로의 머신 캐논 등의 중화기 체제가 그대로 이식되기도 하여 파괴 능력은 버스트 라이플을 가진 윙건담에 뒤지지만 거점 제압 능력은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그만큼 약점도 많은 기체죠. 탄환이 떨어지면 무장이 오른팔에 아미 나이프 외엔 없다는 점은 이 기체의 치명적인 약점이며 엔드레스 왈츠판에서는 그 나이프조차 없기 때문에 탄환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이 기체가 이런 식으로 개발된 이유는 진정한 오퍼레이션 메테오, 즉 지구의 콜로니를 투하한 후 살아남은 지구의 거점을 각계격파하는 데 최적화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퍼레이션 메테오의 계획이 변동되어 콜로니는 투하하지 않고 건담만 투입하게 되었죠. 단기 국지전을 위해 개발된 건담들은 온전한 적의 부대를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작전을 위반한 바톤 재단이 개발한 기체니 이런 상황의 변경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나마 대비한 다른 건담들에 비해 약점이 더 많죠. 게다가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탄율이 높아서 이를 두터운 장갑과 탄막으로 막아내는 타입의 기체인데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즈의 일반기에 채용된 티타늄 합금보다 빔과 물리 충격에 강한 소재인 건다늄 합금이 채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다 보니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5개의 건담 중 가장 빨리 한계를 맞기도 했죠. 이런 기체가 살아날 방법은 단 하나, 오직 파일럿인 트로와 바튼의 실력뿐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국지전을 수행하기 위해 트로아는 온갖 고개로 뛰어다니며 피탄율을 줄이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데다 고정형 장비를 많이 장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중에서 마치 서커스를 하듯 여러가지 의미로 화려하게 날아다닙니다. 이 작품 뱅크씬이 많아서 더욱 부각되죠. 그러면도 이 기체는 가장 빨리 위기를 만나며 나중엔 이 위기에 불이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 탄약을 원래는 바톤 재단이 조달하게 되어 있었는데 트로아가 재단의 지원시설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이죠. 이후에는 탄약 조달을 스스로 해야 했기 때문에 유일한 장점인 화력에도 제한이 걸려버립니다. 그가 이런 자폭행위를 한 이유는 파일럿인 트로아 버튼이 사실 트로아 바튼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래 트로아 바튼은 이 사람이 아니라 마리 메이어군의 실세인 데킴 바톤의 서자입니다. 그는 헤비암즈의 개발진과 마찰이 잦았습니다. 그는 바톤 재단이 추진하던 진정한 오퍼레이션 메테오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개발진들은 콜로니의 독립을 원한 것일 뿐 지구의 황폐와 대량 학살을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헤비암즈를 이에 맞춰 조정하다가 바톤과 충돌을 빚고 소동 끝에 지구에 가족이 있던 연구원에게 살해당합니다. 실세이자 물주인 트로아를 사살하고 당황한 개발진들, 이때 무명이라 불리던 소년이 대신 가겠다고 지원하고 이 순간 그는 트로아란 신분을 갖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트로아 개발진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콜로니의 독립일 뿐 학살은 안 된다. お前が乗るつもりかこのヘビーアームズにこの機体は気に入っている。だが地球を乗っ取ることに興味はない。 원래 오퍼레이션 메테오는 지구를 파멸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계획이 바뀌어 콜로니 독립을 위한 국지 테러를 통한 의사표명이 되었죠. 하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콜로니 독립에 관한 협상을 끌어냈을 테러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수세에 밀리면서 트로아는 도망치려는 병사마저 학살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죠. 그래서 자조합니다. こんな戦い方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は。 그는 사실상 대체품 파일럿이라 다른 파일럿과는 달리 기초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많은 헤비암즈를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그 이유는 그는 용병단에 소속된 전쟁고아 출신의 소년병으로 10살 때 처음으로 모빌쇼를 격추한 이후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죠. 이 소년은 감수성이 풍부한 만큼 전쟁의 부조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트로아라는 신분을 자청해서 얻었지만 세상은 그 노력을 무의로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시위를 한 후 자폭을 하려고 합니다. 始めるか俺の自爆ショーを 그런 그를 말린 것은 위장으로 들어가던 서커스의 단원인 캐서린이었죠. 그리고 서커스의 단원들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마음을 다잡고 콜로니 독립을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죠. 이 기체는 다른 작품을 위한 기체의 초원을 빌려다가 리파인한 기체입니다. 이후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디자이너인 가도 켜지메가 새로운 디자인을 부여했죠. 그래서 헤비암즈는 디자인 체계가 제법 복잡합니다. 우선 TV판으로는 헤비암즈 개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슬라스터와 왼팔이 있는 빔 게틀링건의 모양뿐이죠. 또한 가도 켜지메가 리파인한 전기형, 후기형이 있는데 보통은 편의상 전기형을 패자들의 영광 버전, 후기형을 앤드레스 왈츠 버전이라고 하죠. 하지만 앤드레스 왈츠에선 전기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후기형이 헤비암즈 개와 같은 컬러링의 기체가 보입니다. 폐형 버전의 컬러링이 앤드레스 왈츠 이후에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죠. 기본 무장인 아미 나이프는 폐형, 앤드레스 왈츠판 기체는 달려있지 않지만 소설판에서는 사용하는 묘사가 나오죠. 그래서인지 건프라에도 부속되어 있습니다. 주무장의 경우 헤비암즈는 빔 게틀링건, 폐형 버전은 만화판에선 실탄인 게틀링건인데 프라모델은 난데없이 빔 게틀링건, 헤비암즈 개는 더블 빔 게틀링건, 그리고 앤드레스 왈츠 버전은 양손에 더블 게틀링건을 들고 있죠. 평범한 주무장 같지만 이름이 의외로 중요한 차이를 말해주는데요. TV판은 빔 게틀링건을 쓰지만 폐형 버전과 앤드레스 왈츠 버전은 설정이 꼬여있다는 겁니다. 앤드레스 왈츠의 더블 게틀링건은 트로아가 잠입했을 때 마리메이어 군이 카피하여 티타니움 합금을 쓴 같은 것을 적의 기체 서펀트가 사용하죠. TV판의 기체는 한 손으로만 장비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좌측으로 쏠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 손잡이를 달았지만 트로아는 이를 쓰지 않고 반동을 컨트롤로 조절하는데요. 이는 작전이 변질된 문제로 인해 고정 형태로 포격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기체 안정 보정도 꺼놓고 사용하죠. 그리고 애초에 설계 시에 발생한 문제가 있는데 빔 게틀링건에 실드가 붙어 있어 발사 중에는 실드로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죠. 보통은 실드로 방어하면서 발사하는 게 이상적임을 감안하면 이상한 설계입니다. 흉부의 게틀링포는 내장식인 것은 같고 포문의 차이만 있습니다. 문제는 발사하기 위해선 가슴 장갑을 열어야 하는데 TV판의 경우에는 일반형도 개량형도 콕핏을 보호하는 장갑까지 열리기 때문에 발사할 때는 파일럿이 위험에 노출되죠. 그래서인지 폐형, 앤드레스 왈츠에서는 해치 장갑이 별도로 분리되었죠. 호밍 미사일은 TV판 기체들은 양쪽 어깨, 앤드레스 왈츠 버전에선 다리에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죠. 마이크로 미사일은 폐형, 앤드레스 왈츠 버전에만 추가된 장비로 발사 시엔 전후의 암호가 개폐되어 일제히 발사합니다. 그리고 오베이 버전 한정으로 피에로 마스크가 추가되어 있죠. 기능은 전혀 없는 장식품에 가까운 장비로 오히려 눈, 즉 한쪽 센서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작품을 보면서 괜히 생각이 많아지는 주범이기도 하죠. 또한 패자들의 영광 버전 한정으로 이겔, 댐즐 플라이 장비란 것도 있습니다. 이겔은 무기 컨테이너, 추가 미사일 포드, 빔 캐논이 달린 옵션으로 갑자기 바뀐 작전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장비로 보입니다. 댐즐 플라이는 프로플러터를 복수 차용한 대기권 내 전용 유닛입니다. 그리고 신기동전기 건담 윙, 봄봄 코믹 베리에이션에선 건담 슈퍼 아머 탱크란 장비가 나오는데 설정상 제작시가 문제로 작전에 투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같은 작품에선 스카이하이 암즈란 공중 전용 장비도 등장합니다만 이 기체는 존재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무장인 빔사벨이 있는데 이는 TV판 기준으로 정규무장이 아니라 잭스의 톨기스와 헤비함즈를 타고 결투할 히로를 위해 트로아가 익숙한 무장을 넣어준 것입니다. 다만 작중에선 분명히 매니플레이터로 빔 게틀링 발사하는데 정작 저렇게 속이 비어있다 연출이 나오는 바람에 TV판을 본 팬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졌죠. 저 텅 빈 구조로 대체 어떻게 중무장 발칸 벌짓당했지? 결국 폐형에서는 안에 빔사벨 마운트가 있다는 식의 묘사가 추가되었고 결국 MG 프라모델에 그 묘사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체가 더 유명해진 이유는 OVA 제작을 위해 새로 디자인된 앤드레스 왈츠판 덕분이죠. 전신이 무기고 같은 기체이지만 움직임이나 외모나 트로아를 상징하는 피에로와 닮은 유니크한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TV판에 나온 개와 같은 기체란 설정이 나중에 붙었으며 그전에는 반다이에서 헤비암즈 커스텀이라는 이름으로 프라모델을 발매하는 바람에 졸지의 헤비암즈의 후속기 취급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각종 미디어 믹스에서 헤비암즈 개로 표기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았지만 영어 표기는 여전히 커스텀이라서 복잡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예 틀린 표기는 아닌 게 다른 기체들이야 완전 후계기지만 샌드록과 헤비암즈 말 그대로 기본 기체를 개량한 커스텀 기체니까요. 앤드레스 월츠판은 TV판의 어설픈 중무장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으로도 유명하죠. 다만 모든 탄을 발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점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TV판의 기체의 경우에는 샌드록과 헤비암즈만 100분의 1이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144분의 1만 존재했는데 그나마 헤비암즈 캔은 발매되지 않았죠. 헤비암즈 캔은 작중 비중이 낮아서 그런지 프라모델은 프리미엄 반대의 한정판만이 존재합니다. 즉 작품 발매 후 27년 만에 나온 것이죠. 이후 한동안 인기 없는 서름을 뽐내다가 2020년에서야 헤비암즈 HAC가 일반판으로 발매되는데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필 스티커로 처리하기도 분할이 안 되어 도색하기도 까다로운 가슴의 파란 부분을 호일실로 넣어버리는 바람에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늘려주죠. 2022년에는 드디어 TV판 헤비암즈 개가 최초의 모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정이죠. 앤드레스 왈츠판 HG는 100분의 1과 144분의 1이 순서대로 발매되었습니다. 100분의 1 모형의 프로포션은 지금 나온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지만 관절은 달랑 폴리캡으로 되어 있는지라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무장을 드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144분의 1은 크기도 작고 디테일도 떨어지는데 나중에 나온 탓인지 스커트의 미사일 포드가 열리는 서비스가 있죠. MG로는 폐형 버전이 일반 발매, 앤드레스 왈츠 버전이 한정 판매되었습니다. 폐형 버전의 경우 금형 유형 문제로 인해 아미 나이프의 장착 위치가 다르다던가 게트링 바깥쪽에 힐드가 추가되는 등 기존의 설정을 무시한 재해석이 돋보이죠. 또한 TV판의 명장면을 재현하기 위한 빔 사벨도 들어있습니다. 단 투명 빔 파츠는 알아서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형 버전에는 추가 장비인 이겔이 추가된 제품이 한정 발매되었죠. 하지만 덤젤 플라이는 끝내 모형화되지 못했습니다. 앤드레스 왈츠 버전은 한정 버전인 만큼 폐형 버전만큼 화끈한 어레인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은 우수하지만 피에로 마스크가 단색 부품인 게 좀 아쉽죠. 트로와는 데킨 바톤이 진정한 오퍼레이션 메테오를 실행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마리메이어 군이 잠입하여 그를 암살하려고 하지만 이 시도는 우페에게 막혀버리죠. 그래서 그는 작전을 변경, 데킴에게 전향하척하면서 내부 데이터를 빼돌린 후 듀오, 카톨, 노인, 잭스와 함께 마리메이어 군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 뛰어듭니다. 이후 오퍼레이션 메테오를 막아낸 그는 전쟁의 상징이었던 헤비암즈를 파괴한 후 자신의 진정한 고향인 서커스탄으로 돌아갔죠. 이때 자신의 이름을 캐서린이 전쟁 때 잃어버린 동생의 이름인 트리톤으로 개명. 이 순간 전쟁의 역사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俺には帰る場所があるん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